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세입니다. 어느새 또 늦은 오후 시간이 다가왔네요. 여러분과 함께 또 한번 다양한 소식들 한번 나눠보도록 합시다. 요즘 보니까 그 잭슨홀 미팅 때문에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네요. 과연 우리 국장은 어떤 모습을 보일지 저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내일 장이 열리잖아요. 월요일이라서 폭등을 할 건지 폭락을 할 건지 상당히 기대되는데 그래도 좀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한미 정상회담도 있고 해서 아주 흥미진진한 한 주를 또 보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이번 주는 국내 증시가 8월간에 갇혔던 박스권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주목이 됩니다. 금리 인하를 시사했던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그 의장이 발언으로 국내 증시가 탄력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 이 기대감이 커진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 대형 이벤트가 이제 준비되어 있는 거고요. 한국그래스에 따르면 지난 20일 코스피가 직전 주 마지막 거래일 대비 56.93포인트 하락해서 3168.73으로 장을 마쳤는데 같은 기간 코스닥은 800선을 내준 782.51로 마감을 했어요. 8월 들어서 코스피는 3200선을 돌파했다가 지난주 출해 물량이 나오면서 그동안의 증가분을 이제 반납을 했고 이 기간의 개인들은 그 개인들과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4조 7677억 정도 주식을 팔아치웠네요. 기관애들이 3조 4041억 정도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증시는 세제 개편안 이후 탄력을 잃어가고 있어요. 세제 개편안에 담긴 대주주 양도소득세가 기준이 강화되고 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하고 이 조건 등이 시장의 기대치에 미치지 않아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세제 개편안은 이번 주 국무회의를 거쳐서 국회로 넘어갑니다. 지난주 증시는 조방원 이슈로 혼란을 겪었어요. 조방원, 조선, 방산, 원전 뭐 이렇게 보죠. 올해 초에 한국 수력 원자력하고 공동으로 체코 원전 수주죠. 체코 원전 수주 사업 이거를 하단 수주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웨스팅하우스하고 맺은 분쟁 그 합의가 불공정했다. 그런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불공정했다. 한국전력 그리고 한전 KPS, 한전기술 이런 관련주들이 이제 급락을 했어요. 이 방산과 조선업종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가능성 그리고 마스가 협력 불확실성 등으로 낙폭을 키웠는데 철강 알루미늄 업종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15일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품에 대해서 관세 50% 부과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히면서 출렁거린 거죠. 이번 주 증시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관전 포인트입니다.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은 잭슨홀 미팅에서 인플레이션은 우리 목표에 훨씬 더 가까워졌고 노동시장은 냉각되는 위험 요소들이 균형이 변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책 기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 후에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어요. 나스닥은 4거래일 만에 반등을 했고 다우지수는 지난해 12월 기록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반면에 완전히 낙관하기는 어렵네요. 클리블랜드 연방준비 은행 총재는 아직까지 인플레이션 압력이 크기 때문에 긴축을 유지해야 한다. 긴축. 그래가지고 일관되게 주장을 하고 있네요. 8월 고용하고 물가지표까지 확인한 후에 금리 인하 시기를 판단해야 한다는 그런 신중론도 제기합니다. 이번 주 보면 여러 이벤트가 예정돼 있습니다. 25일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죠.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에 처음으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대면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비롯해가지고 최태원 SK 회장, 구광모 LG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조원태 한진 회장, 김동관 하나부회장, 박지원 두산 에너빌리티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이재현 CJ 회장, 허태수 GS 회장, 정기선 HD 현대,
수석 부회장,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최수연 네이버 대표 이렇게 해서 경제계 뭐 총수들이 방미 경제사절단으로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24일 그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랑봉투법, 이 노랑봉투법 영향도 이번 주 증시에 반영이 되는데 더 센 상법 개정안도 대기 중이라고 하네요. 이 상법 개정안은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 기업에 집중 투표제 시행을 의무화합니다. 그리고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 등 내용을 담고 있어요. 기업 지배 구조가 이제 투명해질 것이다 이런 기대와 또 기업의 부담이 커질 것이다 그런 우려감, 이런 것들이 이제 충돌을 좀 할 것 같네요. 증권업계에서는 코스피가 박스권을 돌파하고 연고점을 뚫기 여력이 부족하다는 전망도 있어요. 하나투자에서는 그 지난달 30일 기록한 코스피 지수는 올해 고점일 가능성이 있다. 그때가 3,254인데 얘들은 이게 고점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네요. 이번 주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정책 모멘텀의 정점이 될 가능성이 높고 기업들의 3분기 실적도 주식시장을 끌어올리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별로 좋지 않게 평가를 하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게 또 9월 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9월 되면은 좀 빠질 수도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예상도 합니다. 이게 금리 인하를 했다고 해가지고 계속 오르는 게 아니더라고. 좀 올랐다가 다시 또 나락으로 갈 수 있습니다. 예전에 22년, 23년, 24년 보니까 이 잭슨홀 미팅 하고 나서 그때 좀 빠지더라고요. 그때는 금리 인상하는 그런 단계라고 해야 하나? 그런 추세에서 잭슨홀 미팅하고 나서 좀 빠지던데 이번에는 뭐 금리 인하 그런 추세라고 보니까 뭐 일시적으로 오를 수는 있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좀 변동성이 크지 않을까 봐요. 굉장히 변동성이 클 겁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또 오를 때는 좀 차익 실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막 단타를 제가 막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변동성이 있는 장세가 나타날 수도 있고 조정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좀 알고 있고 대비를 하라는 거, 대비를 하라는 겁니다. 또 갑자기 훅 떨어져 가지고 하면 다들 또 충격에 휩싸이잖아요. 괜히 샀니 많이 그때 팔았어야 하는데 안 팔았니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주식 투자 몰빵 때리면 안 됩니다. 몰빵 때리면 안 되고 항상 그 금액, 그러니까 자기 자본의 일정 금액 일정 정도는 현금 갖고 있어야 돼요. 하여튼 현금을 좀 가지고 있는 게 낫지 않겠나. 한 20-30% 정도는 현금을 보유하고 계십시오. 좀 기다렸다가 많이 폭락하면은, 내가 봐도 지나치게 폭락했다 하면은 그때 좀 사가지고 또 오르면 팔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뻔히 이거 폭락을 한 거 봤는데도 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때 좀 답답하죠. 그래서 항상 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에 너무 몰입하지 마시고 몰빵 투자는 금지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